동반 자살을 하기로 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황당한 사연. 이에 분개해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한 이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였다. 나를 빼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꼭 좀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신고한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님, 저를 빼고 갔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살 여행이요, 자살 여행. 자살 여행. 아휴, 그런데 절대 못 찍게 잡아줘요. 네? 네? 과연 왕따의 복수는 자살 여행을 떠난 6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실제 자살 여행을 떠났던 일행 중 한 사람을 어렵게 만났다. 그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저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친구의 배신으로 잘 운영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상황. 당시 그는 아이들과 아내까지 내팽개친 채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다.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배신영. 그러나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니 그는 두려움이 앞섰다. 혼자 죽기가 무서웠던 것인데 배신영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함께 죽을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잠시 후 연락이 닿은 이가 생겼다.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사람이었다. 전화통화로 친분을 쌓은 지 일주일. 두 사람은 만남을 가졌다. 불우한 가정사로 인해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고하늘. 25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자살 시도만 4번째라고 했다. 형님,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일로 오세요. 그는 이미 혼자가 아니었다. 자살을 하고 싶어하는 다른 이들과 함께였는데 이렇게 모인 사람이 총 7명. 생기 없이 소극적으로 인사를 나누는 이들은 모두 20대. 이들 중 나이가 가장 많았던 41살의 배신영은 자연스레 일행을 리드하게 됐다.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난 배신영. 사업이 잘 안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아무튼 만나서 반가워. 연락치기자 자살 여행의 리더 격인 배신영. 안녕하세요. 신고일입니다. 전 이번이 2번째 시도입니다. 세상엔 아주 미련 없습니다. 불우한 가정사를 이유로 자살을 결심한 신고일. 도박을 좀 했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썼죠 뭐. 카드에 사채까지. 한 방에 죽어서 끝내야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살로 빚을 해결하겠다는 천구경. 죽는 마당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마음만 정하시면 됩니다. 준비는 다 끝내놨어요. 자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남자 고하늘. 취업 걱정과 우울증, 불우한 가정사를 지닌 나머지 3사람이 동반 자살의 최종 멤버였다. 다 만나봤어요. 만나서 이제 왜 죽게 됐나, 죽을 것인지 어떻게 해서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확실하게 이제 죽을 것인가 그런 거 알아보려고 한 거죠.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일은 구체적이고 빠르게 진행됐다. 대충 서로에 대해 알게 된 것도 같은데 우리가 놀자고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우선 어떻게 할지부터 정하죠. 약은 어때요? 실패 확률이 높아서 안 돼요. 약 구하기도 힘들고. 물에 빠져 죽는 것도 반대. 퉁퉁 불어서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요즘 날씨도 너무 추워. 추워. 제가 5년 전에 아파트에서 투신도 해봤는데 안 돼요. 다리만 부러져서 죽도록 고생만 했죠. 그럼 모두가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 연탄가스 어때요? 하늘이가 자살 시도만 4번째잖아요.
이 분야에선 전문가지. 오, 그래? 그럼 난 무조건 찬성? 나도 찬성. 심각하지만은 않은 분위기. 자, 한 마음으로. 자, 잘해봅시다. 화이팅!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로든 멀리 떠나 자살을 시도하기로 한 일행. 각기 다른 지역에 살았던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 필요했다. 형님, 이거 괜찮은데요? 우리가 총 7명이니까 이 정도는 돼야겠지? 그래요. 이거 괜찮네요. 장소는 좀 조용한 곳이 좋겠죠? 한적하고. 그렇지.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으로. 그럼 내일 모레 출발하기로 하고 김철이 예. 더 이상 준비할 거 없지? 살 건 다 샀고요. 어차피 하늘 씨가 준비를 다 해놔가지고. 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연탄하고 화덕하고 다 준비가 됐으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자살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 이들이 자살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는 데는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한마음 한뜻으로 자살이라는 목표만을 쫓아온 7명. 일행이 많다 보니 자살에 필요한 도구와 옷가지며 먹을거리까지 짐도 많았다. 신고일을 제외한 6명은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있었는데 자, 그럼 준비 다 됐지? 그만 갈까? 저는 좀 떨리는데요. 아, 참. 왜 이래요? 마지막으로 여행 가는 여행인데 즐겁게 저 세상으로 소풍 간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잘 될 거예요. 예. 아니, 무조건 잘 돼. 그런데 짐을 싣고 나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형님, 문제가 생겼는데요. 무슨 문제? 뒤에 짐을 싣고 나니까 자리가 우리 탈 자리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일단은 타보자고. 타! 가자. 출발 직전까지 신고일은 도착하지 않고 있던 상황. 포개고 또 억지로 끼어도 타봤지만 먼저 도착한 6명이 앉기에도 자리는 빠듯했다. 아무래도 신고일 씨 앉을 자리가 없겠어요. 차를 바꿔야 되나? 언제 차를 또 바꿔? 짐도 다 실었는데. 형님, 타고 그냥 갑시다. 에이, 그놈은 살팔자인가 보다. 가자. 엇갈린 운명. 일행은 결국 신고일을 버리고 출발했다. 헐레벌떡 죽도록 뛰어왔지만 한 발 늦게 도착한 신고일. 자신을 두고 갔다고 생각하자 신고일은 마음이 급해졌다. 아니, 왜 그냥 가요? 미안하다. 자리가 없어. 뭐 이것도 운명 아니겠어? 뭐요? 운명이요? 이러는 법이 어딨어요? 다시 생각해봐. 너는 그 누구보다 앞날이 창창한 놈이야. 형님 장난해요?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형님도 아시잖아요. 신고일, 미안해. 너 이번 기회에 좀 더 열심히 살아봐. 여보세요. 형님. 형님. 눈 빠지게 오늘만 기다렸다고요. 이러는 게 어딨어? 씨. 두고 봐. 버리고 온 신고일의 존재는 금세 잊혀졌고 이들의 자살을 위한 여행은 순조로워 보였다. 저기 다들 배고프지 않아요? 난 죽기 전에 고기나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별님 씨 가평 어때요? 분위기 좋은 집 아는데.
그래, 우리 마지막으로 밥이나 먹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말이야. 차 안에서는 좋았어요. 우리 그냥 처음 만났던 그대로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대로 좋았어. 좋았다는 게 뭔가요? 아주 평범하게 뭐 소풍 가듯이 하는 그런 분들. 그렇죠. 저도 이게 자살을 하러 가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같은 시각 복수를 위해 경찰서로 향한 신고일. 형사님, 저를 빼고 갔다고요. 아이 그러니까 좀 천천히 좀 차근차근하게 얘기를 좀 해봐요. 그러니까 당신을 두고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누가? 자살 여행이요, 자살 여행. 자살 여행. 저를 빼고 갔다고요. 잡아주세요. 그런데 절대 못 죽게 잡아줘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신고자와 함께 전화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만났던 지를 찾는 게 주 목적이었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가장 많이 통화한 사람들이 전부 다 휴대폰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자살을 하러 간 자살 동반 자살 기도자들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소방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그 핸드폰에 대한 위치 추적을 실시를 했고요. 신고일이 신고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행. 이들은 최후의 만찬을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경기도 가평으로 향하고 있었다. 위치 추적 결과는 가평 경찰서에 급하게 전달됐다. 저희 방범용 CCTV에 이제 차량 들어온 걸 확인을 하고 차량 번호 확인하고 각 관내에 있는 파출소를 다 이제 목검을 배치를 시켰죠. 차량 번호 보면은 거기서 바로 이제 검거를 할 수 있게, 찾을 수 있게 목검을 배치를 시키고. 반면 가평에 도착해 만족스럽게 마지막 식사를 끝낸 자살 여행단. 이제 진짜 죽는 일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점점 다가오는 운명의 시간. 정민아, 정수야. 막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배신영은 마음이 무거웠다. 누가 핸드폰을 아직도 켜놨어요? 얼른 꺼요. 미안해. 깜빡했어. 미안해. 아이들 사진을 보려고 켠 휴대전화에 생각지도 못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자살 계획이 경찰에게 노출된 것. 나 갑자기 배가 좀...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겁이 덜컥난 배신영. 그는 일행에게 경찰의 추적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일단 자리를 피했다. 그리고 그대로 주랭랑을 쳤다. 내가 더 잘해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서 이 형사한테 전화를 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좀 막아달라. 그래서 제가 차량 번호하고 딱 가르쳐주죠. 경찰은 본격적으로 검거에 나섰다. 저기 남자 2명 보여? 어디에? 느낌이 오는데. 차량을 보고 일행을 찾아낸 경찰. 렌트가 맞잖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행은 흩어졌다 다시 만나기로 한 상황. 수고하십니다. 잠시 검문했겠습니다. 동반 자살 맞죠? 이미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같이 선량한 사람들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요. 죽으러 왔어요. 근데 그게 뭐 어쨌단 거예요? 그 이상. 자, 같이 좀 갑시다. 네. 자. 누구보다 자살에 적극적이었던 두 사람. 고하늘 천구경이 가평역 앞에서 검거됐다. 보세요. 경찰입니다. 여러분을 자살방조죄 혐의로 연행합니다. 숨어있던 나머지 3명은 가평의 한 모텔에서 발견.
이거 안 나? 내가 수사했다는데 뭐라 그래? 이들 역시 경찰의 탐문 수사 끝에 검거됐다. 이렇게 이들의 자살 여행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기 끌려와야 됩니까? 참, 이 사람들이 동반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어? 그래요. 자살하러 갔어요. 그래서 뭐 무슨 상관인데요? 내 목숨 내가 끊겠다는데. 자살한 사람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이러세요? 그냥 집에 보내주세요. 그 알만한 사람들이 이럽니까? 예? 왜 이렇게 우스운스레요? 또 잡아보세요. 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되겠구만. 어? 여기 이분들의 말대로 언뜻 생각하기에는 자기 목숨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권은 가장 근본적인 인권으로서 절대적 생명 보호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누구도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죄가 없을까요? 자살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 방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살을 결심한 이에게 자살을 위한 도움을 줬다면 자살 방조죄로 처벌받게 된다. 자살이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로 그쳤다 해도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자살 여행을 떠난 이들에게도 죄가 있을까? 구체적 정황을 따져야겠지만 일단 서로가 자살을 도왔으므로 자살 방조죄가 성립된다. 잘해봅시다. 이미 자살을 결의한 사람들이 모여 실행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서로에게 강화시켰기 때문인데요. 자살을 돕는 행위에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도움도 포함됩니다. 복수를 위해 일행을 신고한 신고일, 혐의 없음. 연락책이었던 배신영, 자살 방조죄 혐의로 수사 중. 나머지 5명은 모두 가족에게 인계됐다. 규정대로라면 자살 방조 미수죄로 처벌돼야 마땅하지만 정상이 참작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 이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 후 비보가 전해졌다. 자살 여행을 떠났던 두 사람이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던 것. 결연한 의지를 보였던 고하늘과 천구경이었다. 살기 힘들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 힘들다. 그거죠. 그 자기 부모님한테 고맙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한테 고맙다. 지금까지 벌써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살았는 거는 친구들이 주변에서 뭐 많이 도와줘갖고 지금까지 살았다. 미안하다. 자신만 빼놓고 자살 여행을 떠난 일행을 경찰에 신고한 황당한 사건. 형사님, 저를 빼고 갔다고요. 앙심을 품은 복수는 5명의 목숨을 구했지만 해피엔딩이 되지는 못했다. 시리에 빠진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자살 방조. 보다 엄중한 법의 판단이 필요한 건 아닐까. 이거 안 나? 내가 수사했다는데 뭐라 그래? 하지 말라고 하면 자살이라는 거 정말 하지 말라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고 목숨이 2개도 아니잖아요. 한 번만 가면 끝인데 더 살아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자살은 형법상 범죄가 아니지만 동반 자살처럼 타인에게 자살에 대한 정보를 주고 심리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는 교사 혹은 방조가 되기 때문에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모임의 성립이나 연락 등 주도적인 행위를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끊는 자살은 자신과 주변에 대한 또 다른 살인일 수도 있습니다.